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20대 아들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수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경찰차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향한 곳은 수원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21일 저녁 26살 남성 A씨는 아버지가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아버지 B씨의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해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수습이 이뤄진 현재까지도 집 앞에는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겨울부터 아버지 B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 아저씨가 가끔 오셔가지고 겨울 한 11월, 12월 그때 이후부터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셨나 했는데 그 아들도 보긴 했었는데.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아들이 함께 거주했던 점을 들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지난해 12월 중순쯤 술을 마신 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를 흘린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인공호흡도 했으나 숨졌다는 게 A씨의 주장.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5개월여 방치한 채 지내다 최근 작은아버지가 집에 찾아오면서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2일 저녁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버지 B씨 시신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수원에서 화성과 안산을 운행하는 남양여객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개별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돼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여객 파업으로 수원 연무동과 반월을 오가는 11번 버스와 화성 비봉을 연결하는 50-2번 등 8개 노선의 78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 안산 구간만 수원역에서 환승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나머지 노선은 다른 시내버스들이 운행하고 있다며 대체 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0억 원이 넘어가는 고급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건물값은 반영돼 있지 않거나 오히려 땅값보다도 못 미치게 책정돼 아파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저택입니다. 2018년 기준 이 집의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558만 원. 하지만 건물값을 더해 평가한 공시가격은 376만 원. 땅값보다 182만 원 더 쌉니다. 비교적 새 건물인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목천동과 파장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도 땅값만 계산한 공시지가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산정돼 있습니다. 경실련이 9개 시군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땅값에도 크게 못 미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수원 상위 5개 고급주택의 평균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453만 원. 하지만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평균 388만 원으로 땅값보다 65만 원 쌉니다. 과천의 경우는 더 차이가 커서 공시지가는 평균 803만 원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100만 원 싸게 산정됐습니다. 경실련이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4년치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10% 정도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땅값에도 못 미치는 고급 주택의 공시가격이 결국 불공정한 과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보유자보다 30% 정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단독주택의 14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의 평균 90%에 불과했으며 낮은 시세 반영률로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31%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가주택에 대해 매년 110억 원, 지난 14년 누계로는 210억 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지사가 공정성을 강조해온 만큼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참여한 감정원과 공무원부터 감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경기도와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가격 급등 과정에 요인이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2005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은 빌딩이나 상업용 건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광역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최근 인구 106만 명을 돌파한 용인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보유한 동백동 등 6개 과대동을 내년까지 나누기로 했는데요. 7개 동이 더 늘어나 앞으로 용인시의 행정체계는 38개 읍면동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 동백동의 지난 4월 말 기준 인구는 8만 1,348명. 과천시 전체 인구보다도 2만 3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동백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건설이 예정돼 있어 내년까지 8천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강원도 속초시나 전북 김제시, 남원시 등의 인구도 추월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동백동처럼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6개 인구 과대동에 대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분동을 추진합니다. 올해 기흥구 동백동은 3개 동으로, 상갈동과 영덕동은 각각 2개 동으로 나누고 내년에는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 1동, 상현 1동을 2개 동씩 분리할 계획입니다. 분동이 완료되면 현재 24개 동에서 7개 동이 늘어나 용인시의 행정구역은 총 38개 읍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전에 이제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설명회 때 좀 의견이 있으시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좀 많이 수용될 수 있게끔 과정을 아마 갖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개청 준비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용인시의 분동 추진은 지난 2010년 신갈동에서 영덕동을 분리해 신설한 지 9년 만입니다. 시는 또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과 고양, 성남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4월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6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대학교도 취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4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9천여 명 증가한 6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영이 학과나 이런 애들은 워낙 선택지가 다양한데 어떤 좋은 선택지를 선택해야 가장 좋을지 그런 것들 고민이 많죠, 아무래도. 대학에 입학했지만 과연 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 것인지,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취업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앞날이 걱정이 돼요.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대학은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직무 박람회를 통해서 진로와 취업을 탐색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채용에서 핵심이 되는 직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조기에 적합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 박람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학생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과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조언해줍니다. 학교 내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중에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활동들에서 마케팅하는 활동들이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겪어보는 거. 실업률 증가와 함께 이른바 청년 공시족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대학과 학생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입니다. 이천시는 부학 근린공원에 산책로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을 맡겼는데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를 공고하면서 시행자를 잘못 표기해 2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는 행정의 오류라며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에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천시가 부학공원 개발을 위해 공고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고문입니다.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올려진 문건마다 사업 시행자를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에는 A사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정 내용 공개문에는 B사로 적시했습니다. 문건마다 사업 시행사가 다른 건데 이 공고대로라면 하나의 개발에 2개의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셈입니다. 이천시도 이 같은 오류를 인정합니다. 시행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이 공고를 신뢰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A사는 지난해 부학공원 개발에 나섰다가 사업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B사로 계획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취하를 했으면 취하 업체는 거기 대상에 안 제외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취하는 업체 다 시켜갖고. 취하한 업체가 다시 민간 특례 사업체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12월 4일 날 됐어요. 한 달 만에 주민 설명회를 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모든 절차상의 그 과정마다 최소한의 기간이 있고 최대 기간이 있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는 주택 밀집 지역과 향교 등 대략적인 주변 시설 등이 지도에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학공원과 맞닿아 있는 학교 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부학공원 사업 출발 전부터 학교를 배제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이 같은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배제된 채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양정중학교 학생들과 양정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써요. 강당도 한 개밖에 없어요. 물론 공원 있는 거 좋죠. 근데 그 공원이 먼저냐, 아이들의 학습권이 먼저냐는 거죠. 이천시는 민간 특례 사업체 사업 시행자 명을 고치는 한편 사업 시행자 경과 등을 양정여중고 비상대책위에 정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오산시 의회가 세교 신도시 병원 논란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병원 허가부터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안 전반의 문제들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세교 정신과 병동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신과 허가 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이 모든 진실과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발의에 나선 김영희 부의장은 전체 140개 병상 가운데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춘 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허가난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정신과 병상이 90%에 육박한 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가 난 사안에 대해 오산시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 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오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오산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논란이 된 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으로 허가되고 취소 결정된 배경도 살필 예정입니다. 특위는 조사에 필요한 담당 부서의 서류를 제출받고 담당 공무원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은 재적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동의했습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과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등 총 4명이 선임됐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모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한국으로 온 고려인 동포 이가희 따마라 씨. 딸과 손녀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따마라 씨는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걱정입니다. 따마라 씨의 세 식구가 내는 한 달 보험료는 22만 6,100원. 같은 세대원이라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니 어머니인 이가희 따마라 씨도 올 1월부터 별도로 11만 3,0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돈을 벌 수도 없는 처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딸이 혼자 일하고 그래 내가 따로 먹고 딸이는 이렇게 소녀가 둘이 거기 있고 내가 그래 그거 물어요. 우리는 딸 혼자 일해서 지금 거기 힘들어. 돈이 많이 나가.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고려인 뗀따마라 씨도 일주일 전 안내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당장 7월부터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연 가입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재외동포지만 외국인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고려인들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우리 같이 산데 왜 따로 물어야 될까? 그거 내가 물어봐요. 그렇게. 왜 따로 물어야 될까? 우리 이렇게 보험 따로 물어야 되는데 돈이 그리면 우리 가야 되지. 인계에서 나가야 되지. 우리 나가면 손녀들, 손재들도 볼 사람이 없어요. 7월부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가입을 못했던 고려인들도 의료보험비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모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건데 정작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한 가정에 살면서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손녀, 손자가 있으면 손녀, 손자 따로, 또 부모 세대 따로, 또 어머니들 따로 이렇게 해서 3세대가 보험료를 따로따로 부과해서 최대 34만 원 이상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녀, 손자들을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가 보험료 부담만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라 특히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해 국내에 정착해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기존에 11만 원도 내기 어려워서 가입을 못했는데 이제 월 20-30만 원의 보험료를 의무 가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체류 조건까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체류에 대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외국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현실적인 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평택시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음 달 28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통업체와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 등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산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지역 유명산지의 이름을 허위로 붙여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아파트연합회가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용인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노동법과 관리규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연합회장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관리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고용제도 교육 시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천시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이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으로 선정돼 운영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장터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만드는 도 지원 사업입니다.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에는 앞으로 주민과 상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유마켓이 운영됩니다. 이번 선정으로 시장의 시설과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르게 선 후에 오른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다리를 들어 코어를 잡아 준비한 후에 골반의 움직임이 없이 5회 정도 회전시켜줍니다. 회전 후 뒤꿈치를 앞으로 공차듯 뻥 내밀어주고 체중 이동과 함께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바닥에 바르게 놓습니다. 체중을 앞다리에 실어 잠시 머물 때 한 번 더 코어를 잡고 바르게 섭니다. 오른다리 제자리에 돌아온 후에 반대 동작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방법은 고관절, 무릎을 유연하게 할 뿐더러 근력까지 키워주어 몸의 균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걷는 습관을 들여 전신의 운동의 효과, 비만의 예방, 성인병 예방, 고혈압 개선에 좋은 결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워킹 습관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